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624페이지. 자,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등자를 잘 보세요. 등 돼 있죠? 저 등자를 여러분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예? 아니, 등자, 등기 말고. 예? 토지 소유자 등. 토지 소유자 등 이렇게 놓으면 토지 소유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도 의미한다, 이런 거. 토지 소유자와 비슷한 것들. 여기도 가등기의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담보가 아니고 유사한 형식은 다 의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담법은 첫 번째 이제 적용 범위가 어쨌든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야 됩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럼 등기가 돼야 된다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되죠. 그럼 동산이나 주식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동산이나 주식은 가담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등기할 수만 있으면 가등기의 형식으로 담보를 잡건 본등기의 형식으로 담보를 잡건 관계없다는 거. 그럼 본등기의 형식이라는 것은 가비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는데 사실은 이 주택을 판 게 아니고 담보의 형식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걸 양도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형식은 양도인데 실제로는 담보니까. 그래서 가등기의 형식으로 담보가 되든 아니면 이전 등기의 형식으로 담보가 되든 어쨌든 가담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판 것처럼 보인다, 담보처럼 보인다? 판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게 담보라는 것이 알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건 담보의 형식으로 넘길 때는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에 담보 목적이라는 걸 기재해서 넘겨야 돼요. 그럼 담보 목적이라는 걸 기재하지 않으면 매매가 돼버리고 담보 목적이라는 걸 기재하면 담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등기부 서류를 열람하면 되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담법은 가등기의 형식이 아닌 양도담보의 형식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자, 이 가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양도담보를 하든 가등기를 하든 팔아서 내 돈 찾아가는 겁니까?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표죠. 그럼 우리 민법에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으면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팔아서 자기 돈 찾아가는 권리가 있죠. 그런 권리가 있는 목적물에는 가담법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전세권도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하나요? 경매에서 지 돈 찾아가지 세입자가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까? 질권은 동사이지만 질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돈 빌려주고 보석을 맡았다가 돈을 갚으러 오지 않으면 보석을 팔아서 내 돈 찾아가지 보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 저당권, 질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물건은 가담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목적물일 때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전저질은 안 된다, 이렇게. 가전저질은 안 된다 외우면 되죠? 그거 더 해줄까요? 가전제품 저질은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 외우면 되잖아요. 집에 있죠? 그 싼 맛에 밥통 샀다가 냄새 나서 처박은 거 있죠, 창고에? 그 처박은 바로 옆에는 1인용 밥솥 하나 더 있죠? 그 옆에 토스트기 있다, 없다? 토스트기도 있고, 그 옆에 슬라이스 있다, 없다? 뱃살 빼준다고 샀다가 뱃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뱃살이 땡기기만 땡겨서 두 번 밀고 처박은 거 있죠? 진짜 재수 없으면 그 옆에
러닝도 있다는 거예요. 러닝머신 있죠? 미청에서 올린다고 하지 말아가지고. 그럼 가전제품 저질은 써서는 안 된다. 그럼 시험에 전세권도 가담법에 적용이 된다. X. 저당권도 가담법에 적용이 된다. X. 이렇게 풀면 되죠. 그렇게 시험 칠 수 있던 시절이 사업시험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잘 나와 이게. 근데 이제 자다가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만 적어주고 전자가 어떤 글자 앞글자인지 전세죠 뭐. 저자는 저당권이죠. 이거는 이제 눈치로 찾아냈어. 중간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푹자가 어떤 글자 앞글자인지를 몰랐어. 쉬는 시간에 결국 물으러 오는. 장그 표시 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거는 그냥 추임새죠. 그래서 가전제품 저질은 써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조금 더 볼까요?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면서 둘이서 특약을 하기를 나중에 당신이 돈을 안 갚으면 나는 경매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이런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자가 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유저당 특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저당 특약도 할 수 있답니다. 자, 이 유저당 특약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둘 다. 그래서 허용합니다. 자,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현금화 시켜서 남한테 또 빌려줘야 돼. 이 을의 은행이라면. 그런데 이게 이 주택이 유찰되고 안 팔리면 현금화가 빨리 안 되죠. 그럼 자기가 빨리 소유권 취득하고 은행에 VIP한테 파는 게 낫죠. 갑의 입장에서는 유찰돼서 값 떨어지는 것보다야 재빨리 팔리면 제가 받고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도 을도 유리해서 허용하는 이런 게 유주당 특약이. 유주당 특약이 뭔지는 알았죠? 자, 이제 다른 걸 보고서 설명 갑니다.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리고 주택을 담보로 가등기를 해줬다가 을이 3년 뒤에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을 가져가겠대. 그럼 가등기를 해놨다가 3년 뒤에 주어진 돈을 못 갚으면 본등기 하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주택이 5억이라면 을은 얼마의 폭리를 취하게 됩니까? 1억을 빌려줬는데 5억짜리 집을 가져가는 거니까 4억의 폭리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지금 급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금지를 시킨 것은 갑을 위해서 국가가 금지를 시킨 거죠. 갑은 3년 뒤에 집 가져가는 건 둘째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부도 막아야 돼. 을은 돈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빌려갈 사람 많아. 이렇게 금지시키면 결론은 갑이 손해라. 갑은 돈이 급한데 돈을 빌릴 데가 없어. 은행에 문턱을 밟기에는 너무나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갑을 위한 정책이 갑한테 항상 이득이 된다고 보장은 못하죠.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쓸 때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이 학교로에서 배우는 최고가격제는 임차료 1년에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말라고 딱 최고가격제를 하죠. 단기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면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안 하려고 해. 그럼 시간이 지나서 건물은 부족한데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차라리 조금씩 올리면 사람 몇 집이 있어서 3억에서 3억 5천, 4억 5천 올라갈 때는 견디낸단 말이에요. 근데 3억이 6억이 되면 바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서민을 위한다고 한 정책이 항상 그 서민에게 이롭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장기 효과, 단기 효과를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기 정책이
또는 임차료 정책이 그게 조세 부담이 과연 임차인에게 되느냐 임대인에게 되느냐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거 배웠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금지하는 게 좋은 게 금지하면 쉬울까요? 금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차등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줄 하나 쫙 끄는 게 제일 쉬워. 줄 하나 쫙 꺼서 자 12시 이후에는 다니지 마. 끝. 통행금지죠. 제일 쉬워. 줄 하나 끄면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애도 많아. 통행금지 때문에 태어난 애 많죠. 그래서 결국 집에 못 가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자 이제 그래서 뭐든지 금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머리 3cm 이상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어느 몇 cm 이상 얼마나 쉬워. 줄자 갖고 딱 재면 되는데. 그래서 돈 빌려주라 금지하진 않을게. 단 그 5억에서 네가 받을 1억을 뺀 4억은 돌려주라는 거. 그럼 청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담법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다? 청산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다. 청산 절차를 밟기. 그럼 이 가담법의 모든 조문들의 90%는 청산과 관련한 조문들이 이루고 있겠죠. 자, 그럼 이 청산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나요? 그걸 기속청사이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고서 차익을 돌려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만 있느냐? 경매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기속청산을 하든 경매를 하든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가담법의 90%는 기속청산의 조문들이 나머지 10%는 경매에 관한 조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가담법입니다. 청산하기 위해서 나온 법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만약에 갑이 을한테 5억을 빌렸었는데 을이 갑의 1억짜리 주택에다가 가등기를 하겠대.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3년 뒤에 이 집을 들고 가겠대. 자, 여러분이 어리면 갑한테 뭐라고 할래요? 5억 빌렸었는데 1억짜리 집에다가 담보를 해놓고는 돈 못 갚으면 1억짜리 집 가져간대. 을이 3년 뒤에 뭐라고 할래요? 지금 가져가라. 지금 뭘 3년이나 있다 가져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럼 아까 이 가담법은 폭리를 취할까 봐 차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나온 법이죠. 여기는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럼 예약 당시 이 두 사람이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목적물의 시가와 빌려간 돈을 비교를 할 때 어느 쪽이 커야 이 법을 적용한다? 목적물의 가액이 커야지. 빌려간 돈이 크면 폭리가 없잖아요. 그럼 시험에 가담법은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할 필요가 없지. 폭리가 없으니까. 반드시 초과할 때만 적용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자, 그럼 주택이 3억이고 빌려준 돈이 4억이면 이 법 적용한다 안 한다? 네? 적용 안 하죠? 근데 주택이 5억인데 빌려준 돈이 3억이면 적용한다 안 한다? 근데 문제는 을이 90년인데 89년도에 1번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또 3억이라. 그럼 나중에 얘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도 선순위 저당권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선순위 저당권을 안고 사는 거죠. 안고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을이 더하는 것은 3억이다 6억이다. 그럼 주택 가치가 큽니까? 빚이 큽니까? 이때는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왜? 폭리가 없으니까. 남의 빚 3억도 지금 떠안은 셈이잖아요. 왜? 결국 갑이 저 돈을 안 갚으면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던 이 집이 경매로 팔려나가는 거니까.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저 집을 빼앗기기 싫으면 대신이라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없죠. 그럼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가담법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 나왔죠? 그럼 보죠.
갑이 을한테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잡아놓고 유저당 특약, 소유권 취득하겠다고 특약을 했죠. 이 집이 5억이란 말이에요. 빌려준 돈 1억이고. 저당권에는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을은 얼마의 폭리를 취했다?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놨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얼마의 폭리를 취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을의 입장이라면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할래요? 저당권 해놓고 유저당 특약 할래요? 가등기를 해놓으면 차익을 돌려줘야 되지만 저당권에 유저당 특약을 하면 폭리를 취해갈 수 있죠. 그럼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죠. 그럼 저당권에는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저당권에 유저당 특약이 돼 있을 때는 차익을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게 만들어야 되죠. 경매하더라도 남은 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당권에 유저당 특약이 돼 있을 때는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해야지. 저당권에는 안 해도 유저당 특약이 돼 있을 때는 해야 폭리를 막게 되잖아요. 지금 뭐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럼 저당권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 유저당 특약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폭리 취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가담법 적용합니다. 그렇게. 자, 네 번째. 반드시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빌려준 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반드시 내가 받을 돈은 을이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 쓰는 계약을 했어야 돼. 거기서 나온 채권이라 해야 돼. 그럼 을이 갑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도 매매 잔대금일 수 있죠. 매매 잔대금은 소비대차 계약에서 나온 돈이다, 매매 계약에서 나온 돈이다. 그럼 매매 잔대금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공사 잔대금은 도급 계약에서 나왔지 소비대차 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럼 공사 잔대금에도 적용한다 안 한다? 물품 승급 대금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빌려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리면 돈 1억을 근거로 해서 가등기를 해놨을 수 있죠. 이게 매매 잔대금일 수도 있고 빌려 쓰는 돈일 수도 있나요? 그럼 어떤 돈으로 내가 가등기를 해놓기를 바랍니까? 자, 여러분이 어리면 대여금을 못 받아서 가등기를 해놓은 경우이기를 바란다. 아니면 매매 잔대금으로 돈을 못 받아서 가등기를 해놓은 경우이기를 바란다. 자, 대여금이면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청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그럼 사억 돌려줘야 되네요. 자, 매매 잔대금으로 해놨으면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으면 사억 청산해 줄 필요 있다 없다? 그럼 폭리를 취하죠. 자, 여러분이 어리면 법은 적용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채권자한테 이 법은 악몽이란 말이에요. 채무자한테 좋은 법이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좋아. 채무자는 이 법이 적용돼야 차익이라도 돌려받는 거고, 그게 기초가 먼저 서야지.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가 먼저 서줘야 기초가 잡힐 거 아니에요. 판례를 하나 외워도. 그럼 갑이 1억을 매매 잔대금으로 을이 갑한테 받을 게 있는데 다시 1억을 더 빌려 쓸 수 있죠. 그럼 빌려가는 돈이 자꾸 느니까 이제 총 2억을 담보로 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1년 뒤에 돈을 못 갚으면 본등기 해가겠다고 할 수 있죠.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즉 이 주택이 5억이면 5억에서 2억을 뺀 3억을 청산한다 안 한다? 자, 보자. 매매 잔대금하고 대여금하고 섞였나요? 반드시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빌려간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매매 잔대금이 섞이죠. 그럼 가담법 적용 안 해. 그럼 갑이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꼼짝없이 집이 넘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갑이면
어디 가서 달러 빚이라도 내서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달러 빚을 1억밖에 못 냈어. 2억을 내야 되는데 1억밖에 못 냈죠. 그럼 그 1억으로 대여금 갚아야 된다, 매매 잔대금 갚아야 된다? 잔대금. 그래야 청사이라도 받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글자로 해볼까요? 자,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과 그 외의 채권을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격려되었으나 그 후 어떠한 사정으로든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만 남게 된다면 가담법은 적용한다는 데.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청산 절차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말이에요. 자, 여기가 적용 범위.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자, 624페이지에 적용 범위 최고 밑에 가등기 담보법 1조는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물변제 계약의 경우, 그라고 크게 글자가 되어 있죠. 자,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소비대차, 돈 빌려 쓰는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번 토지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격려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6째 줄에 다만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돈과 그 외의 원인에 의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맞춰진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고 차용금 반환 채무만이 남게 되면 이 법이 적용되나요? 예, 그렇게 이제 했죠, 판례. 그 나가는 김에 문 좀 열어주시죠.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 2번 등기나 등록에서 공시되는 물건이나 재산권이라 해야 되는 거니까 셋째 줄에 넷째 줄부터 보면 일반 동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뒤에 이 법이 적용 안 된다고. 동산 양도담보는 이 법이 적용 안 돼. 부동산이 돼야 돼. 그것까지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을 담보 목적물로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전저질은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대물변제 예약 당시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그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 즉 빌려간 돈을 초과하는 경우라 해야 된다. 부동산 가치가 더 커야 되지 빌려간 돈이 더 크면 폭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항상 초과하는 경우라야 적용된다. 다만 예약 당시 담보 목적물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건저당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그리고 빌려간 돈하고 합산해서 해야 되겠죠. 그 말.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적용 범위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가담법은 청산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라고 했죠. 그럼 청산하는 방식은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기속시키고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있고 그게 기속청산. 팔아서 자기 돈 찾아가는 방식도 있죠. 그럼 이 경매는 사적이다, 공적이다? 국가기관이 개입됐으니까 공적 처분이죠. 그럼 기속청산의 방식이든 경매의 방식이든 다 가능하죠. 그렇지만 사적 실행에 의한 처분 청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을이 청산하고 지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 콕 찍어서 팔면 안 돼. 그럼 주택 가치를 저평가할 거 아니에요. 간만 손해본다고 지금. 그래서 자, 사적 실행에 의한 처분 청산은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럼 경매도 처분 청산이긴 한데 경매는 사적 실행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 626페이지 위에 가등기 담보권자의 권리 실현 방법에 1. 기속청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사적 실행은 읽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그냥 기속청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최고 위에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기속청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 경매를 청구해서 우선 변제받는 방식, 또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 개시됐을 때 배당 참가하는 방식 돼 있나요? 자,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자, 청산의 절차는 우선 3년간 돈을 빌려주고 1억을 주택을 담보로 가등기를 했다가 3년 뒤에 돈을 안 갚으면 93년 변제기에 돈을 갚으면 끝나는 거고, 돈 갚으면 가등기 말소해 줘야 되죠. 돈을 안 갚으면 그때 이제 본등기 합니까? 청산 절차 밟아야 됩니까? 청산 절차 밟아야 되죠. 그럼 변제기 후에 청산 절차를 밟은 다음 청산 절차가 종결될 수 있죠. 종결되면 뭐 한다? 청산금 지급. 이제 청산금 지급하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본등기 해간다. 그렇게 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요게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청산 절차 밟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여러분이 돈 빌려준 을이면 저 주택의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청산해라고 법이 되어 있죠. 청산해야 되죠. 청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실행 통지해야 됩니까? 뭔 통지를 하나요? 그러니까 통지할 때 백지로 통지할래요? 그럼 뭘 통지해야 되나요? 금액. 얼마 돌아오는지 통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산금 통지해야 되죠. 청산금 통지하려면 뭐 해야 되나요? 돌아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왜? 3년 전에 이 주택이 5억이었다고 하더라도 3년 뒤에 93년이 됐을 때 5억인지 10억인지 3억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럼 실행통지 당시 목적물의 가액에서 빌려간 돈을 빼면 돌아갈 금액이 나옵니까? 그게 청산금이란 말이에요. 청산금을 계산을 먼저 하고 그걸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청산금 계산을 해서 이제 통지를 합니까? 그럼 이 통지에서 통지의 상대방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통지서 쓸래요? 또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주택에 나 말고도 물고 물린 자들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럼 을은 90년에 가등기를 해놨는데 A, B, C가 자, 저당권 3개가 올 수 있죠. 91년, 92년, 93년 이렇게 올 수 있죠. 자, 그럼 저당권자들도 통지 받아야 되나요? 자, 여기에 92년도에 병이라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살 수 있다 없다? 이 임차인 통지 받아야 되나요? 자, 이 지붕에 수선비 안 준다고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밥 떼먹고 있는 유치권자 있을 수 있다 없다? 유치권자 통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자, 이 을보다 89년도에 선순위 있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수 있죠. 이자 통지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예? 그럼 다 받아야 됩니까? 자, 보죠. 통지서를 받는다는 것은 차액이 얼마가 돌아오게 생겼으니까 그게 이해관계 있는 자들은 줄이라도 서서 너그 순서대로 돈 찾아가라. 갑이 들고 뛰면 너 끝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럼 을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자 있죠. 을이 소유권 등기를 가져가든 말든 을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통지서 받을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이기는데. 그럼 통지서 받는 자는 누구다? 한마디로 예? 가등기 담보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다, 대항할 수 없는 자다.
싸움에서 을한테 지는 자만 통지서 받는단 말이에요. 을한테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통지서 받을 이유가 없죠. 자, 유치권자는 뒤늦게 나와도 점유만 하면 이깁니까? 그럼 유치권자가 통지서 왜 받아? 을한테 이긴다는데. 가등기보다 선순위자는 이깁니까? 그럼 통지서 왜 받아? 그러니까 가등기 이후의 저당권, 가등기 이후의 임차인, 가등기 이후에 그 집을 산 제3취득자, 이렇게 가등기 이후의 자나 통지받지, 가등기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럼 시험에 가등기보다 앞서 있는 선순위 권리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오죠? 유치권자도 통지의 상대방 안 된다. 그렇게 시험 나왔잖아요. 자, 이제 그럼 통지를 받아야 될 자들이 4명일 수 있죠. 그 4명인데 3명한테는 하고 1명한테는 안 할 수 있죠. 그럼 이 실행 통지는 한 거다 안 한 거다. 이 실행 통지는 무효. 실행 통지가 무효죠. 그럼 절차를 밟았다 안 밟았다? 무효니까. 그럼 자기는 통지했다고 치고 청산 절차를 거쳐본들 이 절차도 무효. 본등기하면 그 등기도 무효. 그렇게 된다. 그럼 한 명한테 통지를 안 했죠. 그럼 실행 통지 절차를 험결하고 통지하면 통지 안 한 거죠. 그럼 나중에 을은 지는 청산 절차를 다 거쳤다고 착각을 하고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아, 등기는 했죠.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 한 셈이죠. 그럼 유효다 무효다? 그런데 병이 볼 때는 등기가 돼 있나요? 그럼 병이 볼 때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나요? 그럼 무권리자한테서 을이 속고 살 수 있죠. 그럼 속고 산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자, 그래서 허위착사 해표 감형할 때 가짜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등기 담보도 선의의 제3자 보호, 명의신탁 선악불문하고 제3자 보호. 오늘 나머지 3개와 다 합니다. 허위표시, 비진의 표시, 차고 사회강박 했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대리할 때 했죠. 그 남아있던 해제, 가등기 담보, 명의신탁 오늘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명의신탁 했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그럼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하면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이렇게. 자, 나중에 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 통지에서 한 명이라도 빠뜨리고 통지하면 무효입니다. 자, 우선 그거부터 조금 보죠. 잘랐어. 자, 626페이지에 1번. 자, 둘째 줄에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경과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해라. 이런 3단계를 거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1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 담보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통지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27페이지에 4번부터 통지의 상대방은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또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 자들도 통지받아야 되죠. 그럼 통지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들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그 후 일부를 빠뜨리고 통지를 했으면 나중에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것.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청산 절차 제대로 한번 볼까요? 청산금 평가하니까 이렇게 평가됐단 말이에요.
청산할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주택 가치가 떨어져서 1억밖에 안 하면 빌려간 돈이나 주택 가치나 같죠? 그럼 청산할 게 없죠? 그럼 청산할 게 없으면 통지를 안 하는 겁니까? 그래도 통지를 해야 됩니까? 그럼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이라도 통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지의 수준은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될까요? 계략적으로 대충 해도 될까요? 계략적으로. 시시콜콜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줄 거 없다 하면 돼요. 줄 거 없다 늑자 쓰면 됩니다. 싸움 나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조금 글자는 좀 채워줘야 되죠. 그럼 시험에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이라도 통지하되 그 통지의 수준은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혹은 계략적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나. 두 번째, 이렇게 평가받았단 말이에요. 돌아올 금액이 10억입니까? 자, 이 뒤에 붙어있던 ABC라는 1번, 2번, 3번 저당권자는 1억씩 빌려줘 놓고 주택 가치가 떨어졌다고 우리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불안해할 수 있죠. 그럼 갑의 보석이 있으면 보석에라도 집행을 하려고 할까요? 자기 돈 찾기 위해서. 근데 통지서가 이렇게 날라오면, 통지서가 이렇게 날라오면 굳이 갑의 보석에 눈독을 들일 필요가 없죠. 왜? 돌아오는 금액만 해도 충분히 자기 돈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갑이 보석을 은닉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ABC는 자기 돈 찾을 방법만 있으면 돼.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디 다시 편지가 와서 미안하다, 워드를 잘못 쳤다. 워드를 잘못 쳐서 일자가 한 개 더 나갔대 앞에. 그 휴대폰 꾹 눌리면 쭉 숫자 써지죠. 자, 이 손해는 누가 입어야 된다? 어리다, ABC다. 그럼 일단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 수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어. 집팔자라 이제. 그 돈을 돌려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는 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갑한테 10억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니 때문에 나는 너만 믿고 있었잖아. 을 니만 믿었잖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손해는 을이 봐야지. 그럼 일단 청산금의 평가액의 수액을 통지하면 나중에는 다툴 수 없는 겁니다. 시험 어디 놓을까요? 다툴 수 있다 없다 지금. 거기는 있다 없다 밖에 없어. 없죠? 자, 세 번째. 이렇게 평가받았단 말이에요. 3억으로 평가받으면 돌아갈 게 2억이죠. 누가 기분 나쁠까요? C. A와 B는 2억이 돌아와도 돼. 자기 순서상. 근데 C는 2억이 돌아와서는 안 되죠. 그럼 C도 나름대로 갑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는 계산기를 두드려 놓고 했는데 내까지는 돈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평가돼 돌아온 금액은 나는 못 받죠. 이 평가를 법원이 했다, 개인이 했다? 아니, 법원이 어디서 을이 했지. 을이 지정한 누군가가 했겠죠. 그럼 법원이 공정하게 이 주택 가치를 평가했더라면 ABC는 불만이 있어도 참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개인이 평가해 놓으니까 C 입장에서는 이게 지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너무 야박하게 평가한 거 아니야? 이 후순위 권리자는 평가된 청산금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C는 불만 있죠? 이자는 공정한 데 가서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경매 청구입니다. 자, 원래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단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는 언제든지 하는 거다. 돈 받을 날짜가 되고 나서 하는 거다. 돈 받을 날짜에 돈을 못 받아야 하지 미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C가 돈 받을 날짜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청산 절차 2개월 하고 나면 다 집에 가고 없어. 그럼 2년 뒤에 사람들 불러 모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하는 것은 특혜란 말이에요. 어떤 특혜냐면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라도 아직 돈 받을 날짜가 안 됐는데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놈이 어디 바꾼다 글자? 도래한 후냐 전이냐 밖에 바뀔 데가 없잖아요. 여기는 글자 바뀔 때가 딱 정해진 거라고 지금. 그럼 그래도 청산기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청산하고 집에 갔는데 다시 불러 모을 수는 없죠. 그럼 청산기간 내에는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C가 볼 때는 이 주택 가치의 객관적인 평가액은 좀 더 써줘야 되는데 을이 너무 야박하게 썼다는 거죠. 그래도 통지는 된 것 안 된 거다. 통지는 된 거고 다만 불만이 있으면 경매 청구하라는 것이고. 되죠? 그럼 이렇게 경매 청구를 하면 누가 난리 났을까요? 을은 본등기 해야 되죠. 경매가 됐죠. 그럼 지가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소유권 취득하는 자는 경매 들어가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놓는 자가 가져가는 거지 을이 가져갈 수 없죠. 그럼 자, 가등기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하면 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중지라 중지. 경매 결과 봐야지 이제. 그럼 얘는 그래서 경락이 다른 사람한테 돼버리면 이제 배당받겠죠. 배당받을 때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배당받을 때는 1순위가 을이 되겠지. 을이 아니라 A가 되겠지. 2순위가 B고 3순위가 C이지. 맞죠? 을이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대. 소유권도 취득 못했는데 돈도 찾는 순서가 밀리는 게 억울하죠. A, B, C도 을을 보고 들어갔다 안 보고 들어갔다?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가등기 한참 절차 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청구할 수 없죠. 이것도 시험 이것도 정답. 그 다음 그렇다면 가등기권자도 돈이라도 찾아가야 됩니까? 근데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 그럼 저당권으로 봐주면 90년이니까 날짜가 제일 빠르죠. 자, 이제 A보다 먼저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자, 그럼 가담법에서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으로 봐주니까 우선 변제권은 있나요? 배당 청구할 수 있나요? 자, 정리해 볼까요? 민법상의 가등기는 책 말고 책으로 정리하는 게 입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책은 조금 이따 보자. 민법상의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지만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 인체로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저당권으로 봐주니까. 되죠? 이렇게. 자, 책은 좀 몇 개 더 보고. 자, 다시 3억으로 평가받으면 돌아갈 게 2억이죠. 그런데 이 을보다 앞서서 선순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을보다 앞서서 병이라는 89년 선순위 저당권이 있죠. 이자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을이 본등기를 해본들 사라지지 않죠. 그럼 나중에 병은 갑한테서 1억을 못 받으면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든지 경매하러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을이면 불안하죠. 불안하죠 지금. 갑한테 2억 다 내줬다가 갑이 도망가 버리면 잘못하면 1억을 내가 덤태기를 쓰게 돼 있죠. 그럼 갑이 돈 돌려달라고 할 때 2억 못 돌아간다. 1억을 더 빼야 된다. 1억만 돌아간다. 할 수 있을까요? 선순위 채권자의 금액을 고려한다 안 한다? 갑이 자꾸 뭐라고 크레임 제기하면 그럼 그 금액은 공탁수에 맡기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는 그자의 채권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다 없다? 네, 그렇게 나와야지. 똑같이. 자, 하나 더. 자, 이 주택에 91년에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 2억 5천짜리 전세가 있을 수 있죠. 임대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3억에서 1억으로 빼면 돌아갈 금액이 여기죠. 보증금 모자란다 안 모자란다? 그럼 이 원래 보증금은 나는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었다 없었다? 동시행 있죠. 지금은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청산금이라도 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답니까? 청산금. 자기 보증금 다 못 받아. 어차피 얼티잖아 지금. 그럼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보다 앞서 전입돼 있으면 자기 돈 다 받지. 가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동시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동시행을 주장한다. 됩니까? 예, 그렇게. 자, 이제 좀 보러 갑니다. 자, 626페이지에 자, 1번에 2번.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이라도 통지해야 된다 있습니까? 자, 요때 간단하게 했지만 요 통지의 수준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했죠. 계략적으로 통지한다. 3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되더라도 좀 야박하게 평가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은 있죠. 다만 거기에 불만이 있는 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경매 청구하면 돼요. 자, 그 밑에 청산기간은 2개월이라고 했죠.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전 가치를 취득하는 것, 즉 그냥 챙겨가면 안 되고 목적물 가액과 채권액의 차익을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하라고 했죠. 그럼 가등기 담보법상에 하나로 통일해 주지 청산했다가 정산했다가 같은 말이긴 한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 담보권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그까지만 하시면 돼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없다. 양도담보도 뭔지 모르는데 약한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뭐 하게요. 그래서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 하면 무효입니다. 끝. 그럼 이제 보죠. 그럼 청산 절차 다 밟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하는 거 맞나요? 근데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 하면 이 등기 무효다 유효다? 그렇지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했죠. 두 번째, 청산 절차 없이 4월 1일 날 본등기를 했다가 뒤늦게 6월 1일 날 청산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럼 원래 순서가 뒤집어졌죠. 먼저 청산 절차 거치고 본등기 해야 돼. 근데 거꾸로 먼저 본등기하고 뒤에 청산 절차 해줬죠. 어쨌든 이 무효인 등기는 뒤늦게라도 청산을 해주면 6월 1일부터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 안 해. 그때부터.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타이어에 바람 빠졌죠? 모르고 달렸죠? 나중에 이 수리하러 들려서 타이어 빵꾸 떼올 수 있다 없다? 그럼 그때부터 안 세는 겁니까? 원래 안 셌던 겁니까? 그때부터 안 세는 거라. 원래 안 세는 게 아니고 화자를 떼온 거잖아 지금. 자, 이걸 무행의 추인이라고 한다. 무행의 전환이라고 한다. 추환, 추보완. 무행의 추인이나 무행의 전환은 새로운 행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유효가 아니고, 여기는 유효죠. 추인도 전환도 아닙니다. 사후에 보완한 거지. 자,
그럼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하면 무효지만 뒤늦게라도 청산 절차를 갖추면 소급하진 않지만 그때부터 유효가 되죠. 제일 마지막 627페이지 셋째 줄 627 밑에 자,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하면 무효인데 그 후에 이 법이 정하는 청산 절차 규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다. 다만 그때부터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인지 소급한지 그거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게 핵심. 자, 상식적으로 청산하고 본등기하는 거 맞나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먼저 하고 뒤늦게 청산을 해줬을까요? 그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받을 돈은 악착같이 받고 떼먹을 돈은 악착같이 떼먹고. 그래서 뒤늦게 왜 차액을 안 돌려주냐 고발하니 뭐니 하면 그것도 시간 질질 끌다가 주면 질질 끄는 만큼 은행이 늘어났죠. 이자도 챙기고. 자, 그렇게 원래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서 아무래도 1,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30만 원씩 20만 원씩 50만 원씩 조금씩 갚을 수 있나요? 그래서 3년을 갚았어. 다. 그런데 친구한테 욕을 엄청나게 들어. 목돈 빌려줬는데 푼돈으로 받았거든.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 빌려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능력이 안 된다. 다음 생에 갚을게. 이렇게 하고 탁 끊었다가 3년 지나서 500만 원 붙이면 친구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다 갚았는데도 욕 들어먹고 지금은 1,000만 원 중에 500밖에 안 갚았는데도 고맙다 소리 듣죠? 그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자, 친구들 중에 누구라도 이게 계산할 때만 되면 안 비는 친구 있죠? 먹을 때는 엄청나게 잘 보이더만 있죠? 누구라도. 그 있어. 친구들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렇거든. 그런데 얄밉지 않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할 때는 안 보이는데 얄밉지 않은 애가 있어. 뒤치다거리는 잘해주거든. 다 술 취했는데 집에 다 들러주고 뭐 그다음에 각종 이제 자고 일어나면 하여튼 사우나에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걔가 다 알아서 해. 그 얄밉지가 않아. 계산 안 해도. 그런 애 있죠? 그 팔자인 거지. 그렇게 살라면 팔자잖아요. 돈 계산 안 하고 살아도 어쨌든 얄밉지 않은. 그 하느님이 자기한테 부여한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런 능력이 있어. 돈 팍팍 쓰면서도 그 성질나는 친구도 있는데.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자, 청산 방법 기억.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가등기 담보법은 청산의 방법으로 이른바 기속 청산의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거 문장이 여러분 시험장 가면 헷갈리기 쉬운데 그 위에 사적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의 실행은 두 개다. 기속 청사이냐 경매냐. 근데 경매는 사적 실행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썼는데 그냥 여러분은 방법은 몇 개다? 두 개. 사적 실행 빼고 두 개죠. 다만 사적 실행에 의한 처분 청산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사적 실행에 의한 처분 청산은. 그게 니은 판례.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 있죠. 사적 셋째 줄에 처분 청산행의 담보권 실행 있죠. 사적 실행에 의한 처분 청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뒤에 629페이지의 4번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을 넘더라도 너무 과대평가할 수 있죠. 그럼 채권자 지팔자지 뭐. 채권자는 청산금액이 통지한 평가액에 실제로 내가 워더 잘못 쳤다고 주장 못합니다. 사후에 다툴 수 없다고 했죠. 그게 이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평가액에 구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청산금 청구권자의 넷째 줄 선순위 담보권자는 제외된다. 당연하죠. 왜?
그거 안 받아도 보호 받거든. 선순위는 어차피 보호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청산금에 줄 안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6번의 디귿.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는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가등기 담보권의 기속 청산은 중단돼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이제 배당 참가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미음.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보증금의 범위다, 청산금의 범위다? 그 청산금 대신에 보증금 오면 틀렸다고 인형 뽑기 하듯이 집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지금이야 방금 들었으니까 보이는데 시험장 가서 그게 보이면 뭐 그거다가 진하게 해놔야죠. 자, 뒤로 넘어가서 가장 기본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양도담보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할 거고, 가등기가 되어 있었을 때는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그 다음 법정이상권 이런 거 여기서 할 필요 없고요. 자, 4번. 가등기가 본등기가 안 되고 계속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돈 구해오고 이자 갚고 말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 갚을 날짜가 지났어도 채권자가 본등기를 안 해가고 계속 가등기로 머물 수 있죠. 그럼 10년 안쪽에는 갑이 원금하고 이자 갖고 와서 말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미연에 그럼 어떤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느냐?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럼 10년 안쪽에는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선의의 제3자가 아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는 말소 요구할 수가 없지 뭐.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새로운 자가 소유권이 됐으니까. 그 두 개. 자, 631페이지에 위에 2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기도 담보권 실행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자, 이 경우 가등기 담보권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또 3번.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도 배당 참가할 수 있죠. 이 경우 우선 변제를 받는 순위에 관해서는 담보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본다 있습니까? 그럼 저당권으로 바뀌었나요?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봐주나요? 봐주고 있는 거지 등기부등본에 글자 바뀐 게 아니죠. 자, 그럼 그 1번, 2번은 1번은 아까 같은 이야기.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평가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는 객관적인 청산금액이 평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다만 불만이 있으면 경매 청구하면 되죠. 그렇게 이제 경매를 청구해버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밑에 넷째 줄 이제는 경매를 지켜봐야 되지 본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게 넷 줄. 같은 이야기. 자, 뒤로 넘어갑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담보물건입니까? 예? 가등기 담보물건이죠. 그럼 632페이지에 3번, 2번 성질. 담보물건이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자, 633페이지에 2번. 자, 그럼 청산 절차를 밟기까지는 누가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한다? 갑이다, 을이다? 갑. 자기 집이잖아요. 다만 청산 절차 종결되고 나면 이제는 사용 수익권이 을한테 넘어와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목적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남한테 세를 주고 하는 사용 수익권도 다 갑한테 있죠. 따라서 설정자는 가등기를 해주고 나서도 세 줄 수 있죠. 전세 줄 수 있죠. 다만 가등기 후에 설정된 용익 물건은 가등기 저당권으로 보죠. 1번 저당 뒤에 쓰면 소멸이 다이다. 1번 저당 뒤에 전세 들었으면 소멸. 1번 저당 뒤에 지상권 들었으면 소멸. 가등기도 저당권으로 봐주면 1번 저당 앞인지 뒤인지 따지면 되죠.
같은 이야기.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바꿔놓고 보면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으로 봐주니까 저당권 후에 설정된 용익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렇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자, 뒤에 양도담보 있나요? 통과. 하지 마세요. 시험 칠 때까지 하지 마세요. 뭘로 하면 뭘로. 시험 나오냐면 안 나와. 자, 640페이지. 근데 기본서에는 왜 실렀냐면 이런 건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나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책에서만 실려 있는 거거든. 다른 책에는 없잖아요. 이 책에서만 실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다음 중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1.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그럼 빌린 돈은 1억인데 부동산 가치가 2억이면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럼 답 1번. 고민할 거 뭐 있나요? 끝. 답 쉽죠? 자, 2번. 1억 원의 토지 매매 대금. 더 봐서 뭐 하게요? 토지 매매 대금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적용 안 되고. 3.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 고려청자에 등기 한번 해볼래요? 자, 동산 안 되죠? 4.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없죠? 그럼 적용할 필요 없고. 자, 5.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빚이 5억이죠? 근데 부동산이 4억이죠? 그럼 폭리를 취할 가능성 없죠? 답 1번 이렇게. 자, 이번에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사대금 채무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나온 채권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했죠.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결되면 이제 사용수익권은, 과실수취권은 원래는 갑한테 있었는데 청산 절차 종결되면 갑이다 을이다? 을. 그래서 답이 2번. 이거는 가담법 판례는 아닙니다. 3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기속청산, 처분청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저한테 경매도 되고 기속청산도 되고 두 개 중에 하나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런데 어디가 틀렸냐면, 자, 청산 선택하는 자는 채무자다 채권자다? 갑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을이 경매를 선택하든 소유권을 선택하든 소유권을 기속하든 하는 거지, 돈 빌려선 갑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 채무자가 틀린 겁니다. 해설도 틀렸고 해설도 틀려 있습니다. 4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와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 이거는 원체 중요해서, 자, 저당권에서도 배우지만 돈 갚는 거하고 말소는 동시행이다. 먼저 갚아야 된다. 그럼 담보권 소멸과 변제는 항상 먼저 변제해야 돼요. 그게 저당권이든 가등기든 전세권이든 아무 관계 없어. 무조건 먼저. 그럼 동시행입니까? 먼저 갚아야 됩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 아까 5번은 청산기간 내라도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후순위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5번.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칠판 아까 그 이해되면 더 공부하면 돼요. 칠판 아까 이해되면 공부하면 된다고. 칠판만. 자, 이게 가담법. 쉬었다가 매매계약 해제 보러 갑니다.